매번 지렛대효과 매번 나오죠. 우리 금융적 위험 아시죠? 투자 시 타인의 자아, 금을 융통, 빌려서 투자하게 된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지만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금융적 위험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그 지렛대 효과는 이제 사실 계산 문제가 나온 게 편해요. 사실은. 근데 지문으로 물어보면 꼼꼼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확인 박스 보이시죠? 91페이지에 우리 그거 가지고 쭉 한번 정리를 한번 일단 해보게요. 자,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하죠. 자, 봅니다. 이 부동산을 사는데 이 부동산이 시가 1억짜리야.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다. 근데 이 부동산을 사면 1년 동안 총 수익률이 10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억 원은 부동산의 가격이죠. 예, 1억 원을 갖다가 총 투자액이다라고 돼요. 총 투자액, 총 자본. 왜 총 투자액이냐? 그냥 이 부동산의 가격이 1억 원이니까 총 1억 원 투자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총 수익이에요. 총 수익. 그러면 총 투자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몇 프로인가요? 10%죠. 총 수익률이 10%죠. 10%.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어디? 총 수익률이란 게 있어. 총 수익률. 근데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니까 이자율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보자. 이런 경우 총 수익률이 몇 프로죠? 10%죠. 10%죠. 자, 근데 돈 빌렸어. 내 지분이 얼마 들어갔냐면 4천만 원이 들어갔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은 6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어디? 100% 총 투자액이 다 내 돈이라면 이게 다 내 돈만 가지고 투자했다면 저 총 수익은 다 내 건데 은행에서 일부 자금 빌렸잖아요. 그러면 전체 총 수익 중에서 일정 부분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빠져나가지 않나요? 이자율이 만약에 8%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수익률은 이 10%가 아니고 뺄 거 다 빼고 자기 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지 여기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이라고 돼요. 그러면 일단 잠깐 보자.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 우리 그 투자 이론에서 지분 배당률 기억나세요? 지분 배당률? 걔가 얘예요. 걔가 우리 자 볼래요? 순영업 소득에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빼면 세전연금술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분 배당 우리가 그 투자 이론에서 지분 배당률은 자기 지분에 대한 세전연금 수지의 비율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지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전체 총 투자 자본이 아니고 뭘 기준으로? 자기 지분을 기준으로. 자기 지분을 기준으로. 지분 투자자가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총 수익, 이 총 순영업 소득 전체를 다 자기가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중에서 총 수익에서 총 순영업 소득, 총 수익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빼야지만이 자기가 온전하게 나머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럼 볼래요? 총 순영업 소득에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빼니까 남은 게 뭐야 이게? 요게 바로 세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림셈법 다음 주에 할 어림셈법에 나오는 지분 배당률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걔가 바로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근데 하기 전에 보니까 대출 금리가 몇 프로예요? 여기 보니까 8%죠. 그러면 총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크죠. 그럼 이런 경우는 또 무슨 개념이냐? 내가 이제 돈이 요만큼 부족해서 남한테 빌리는데 빌리면서 내가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율로 10개를 주겠다라고 하고 지금 빌리는 거야. 그죠? 근데 수익은 그거 가지고 투자했더니 수익이 아니야. 이자를 8개 주기라고 빌린 거야. 근데 투자를 했더니 수익이 10개가 나오네? 그러면 남한테 빌린 돈 가지고 10개 벌어서 8개 주고 내가 이익을 2개를 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더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총 자본 수익률 10%보다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분명히 더 커질 거예요, 아마. 예, 싸게 빌렸으니까. 해볼까요, 그러면? 어디? 자기 지분 4천만 원 들어갔죠? 그쵸? 총 수익이 지금 1000만 원이잖아요. 빌린 돈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 그쵸? 거기다가 이자율 8% 0.08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68에 48, 이게 48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480만 원 빼니까 분자가 520만 원이 남아. 분모는 4천만 원이고. 그래서 520만 원 나누기 4천만 원 쳐보면요. 0.13, 13%가 돼. 보세요. 상대적으로 싼 이자를 갖다 쓰니까 100% 내 돈만 가지고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보다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더 커졌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효과, 나에게 뭔가 이익을 줬다 이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부의 지렛대효과 한번 해볼게요. 총 수익률이 10%인데 대출금리 15%라고 한번 잡아볼까? 어휴, 끔찍하죠. 보기만 해도. 그러면 남한테 돈, 내가 이제 일정 부분이 부족해서 남한테 돈을 빌리는데 빌릴 때 이자를 15개를 주기로 하고 빌린 거야. 근데 투자했더니 10개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번 것 고스란히 다 갖다 주고도 내 주머니에서 5개 빼서 더 갖다 줘야 되겠죠? 그럼 분명히 내 이익이 이렇게 되면 총 수익률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 이 문제에서 달라지는 것은 딱 요거야. 어차피 내 집은 똑같고 총수익 똑같고 빌린 돈 똑같은데 이제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이 15%죠? 0.15. 어이구, 끔찍하네. 6천만 원 곱하기 0.15는 얼마일까요? 900만 원이야. 9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빼면요. 100만 원 남거든요. 그러면 4천 투자해서 100 버는 거야. 어디? 100만 원 나누기 4천 쳐보면 0.025가 될 거예요. 그럼 몇 프로가 되냐면 2.5%, 2.5%. 그러면 수익률이 확 줄었죠. 그러니까 부의 지렛대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중립적 레버리지. 자, 얘 봐봐. 요 수익률을 기준으로 정의의 레버리지는 플러스 알파가 됐대. 어? 왜? 싼 이자 갖다 쓰니까. 근데 부의 레버리지는 요 수익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알파가 됐대. 비싼 이자를 갖다 쓰니까. 근데 중립적 레버리지 옆에다 뭐 써놨어요? 0이라는 것은 남의 돈 갖다 써도 수익률이 더 플러스가 되지도 않고 마이너스가 되지도 않고 변화가 없다 이거지. 변화가 없다. 똑같아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총 수익률이 10%고 대출 이자율이 10%라고 하자. 둘이 똑같죠? 그러면 총 수익률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무조건 똑같이 나타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 총 수익률이 10%인데 대출 이자율이 10%라고 하자. 10%. 그러면 어디? 600만 원 10% 얼마예요? 어머머. 6천에 10% 600만 원이죠? 그렇죠? 말해봐. 그럼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빼면 얼마 남았어? 400. 그러면 4천 투자해서 400 보니까 10%죠? 똑같죠? 다시 해볼까? 총 수익률하고 대출 이자율이 똑같으면 8천 빌려보게. 8천. 그럼 내 집은 2천만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어디? 다시 해보자. 8천 곱하기 0.1은 800이에요. 1000만 원 빼기 800 얼마? 200만 원. 그럼 2천 투자해서 자기 집은 2천 투자해서 200 벌었어. 수익률 몇 프로야? 10%. 그러니까 총 수익률하고 대출 이자율이 서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한테 빌리는 차입 비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0이야. 그래서 중립적 레버리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차라리 나온 게 편해. 근데 아무튼 이런 조건까지도 요즘에 시험에 계속 물어보니까 이걸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돼. 이거는 보셔야 돼. 어디 2번 문제. 지렛대 효과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의 증가 감소가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맞죠? 2번. 총 매입 대금에서 전세금을 제외하고 차익만 부담하여 집을 매입한 경우라도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다음.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막 갭 투자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지렛대 효과입니다. 예. 3번, 4번 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보다 클 경우, 자, 밑줄 그어봐요. 요거지, 요거.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전체 총 수익률보다 클 경우. 이익이 생긴 거지? 이익이.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겠지, 그러면. 그럼 이런 것은 정의 지렛대 효과가 예상된다. 당연하지. 당연하죠. 그죠? 4번. 총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이 클 때는 부의 지렛대 효과? 에이씨. 3번, 4번 똑같은 지문이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4번이 틀렸죠? 예. 3번, 4번 묶어놓고 아예 그 옆에다 이거 하나 써놔.
또 손하냐면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자, 대출 이자율보다 총수익률이 더 크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데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면 총수익률보다 지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진다. 이렇게. 예전에 여기까지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것도 물어봐요. 여기도. 이건 조건이에요, 사실은.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고 요거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효과거든요. 지금은 조건, 효과 두 가지 다 물어봅니다. 이렇게. 4번 틀렸고 5번. 정의 지렛대 효과가 예상될 경우에 부채 비율, 차입 비율이 증가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증가한다. 맞죠? 네. 맞다고 해주세요. 고마워요. 아휴, 이제는 막 사정해가면서 수업을 해야 돼. 대답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세요. 힘내세요. 네. 자, 3번.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일단 1번, 2번, 3번은 싹 묶어놔요. 예. 자, 1번.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입니다. 저당 수익률보다 낮을 때 발생해요? 에이, 아니지. 더 높을 때 발생하겠죠? 틀렸고요. 2번. 중립적 레버리지란 부채 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맞죠? 왜 변하지 않아? 둘이 똑같으니까. 총 수익률하고 대출 이자율이 똑같으니까 그래요. 2번 정답이고. 3번.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감소하겠죠. 틀렸죠? 네. 4번. 투자 금액 대비 차입 비율이 클수록 지렛대 효과는 작아진다. 커지겠죠. 정의 지렛대 효과든 부의 지렛대 효과든 커지겠죠. 그죠? 5번. 지렛대 효과는 순자산 또는 지분 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한다, 작게 한다. 크게 하겠지. 4번, 5번이 같은 맥락이죠. 2번이 맞았다. 이제 5번 문제를 보는데, 이게 뭐 계산 문제는 항상 뭐 풀이 과정이 똑같은데요. 대신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맨 박스 안에 맨 밑에 보니까 1년간 순영업 이익이 얼마래요? 2천만 원이야. 근데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0%죠. 그러면 총수익이 2천만 원이죠, 그냥? 자, 근데 예전에 또 이렇게 한번 나왔네. 부동산이 1억짜리인데, 맨 밑에 1년간 총 순영업 소득이 800만 원이래.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근데 1년간 이 부동산의 가격은 2% 상승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어디? 1억짜리 부동산 가격이 2% 오르면 얼마 오르는 거예요? 200만 원. 그죠? 그러면 총수익은 800으로 잡는 게 아니고 운영을 통한 소득 800과 가격 상승분 200 합쳐서 총수익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봅시다. 자, 부동산 가격이 3억짜리다. 근데 은행으로부터 2억 빌리고 자기 자본 1억 들어갔네. 그럼 자기 자본 1억 들어갔다. 총수익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빼기 빌린 돈 얼마 빌렸다? 2억 빌렸다? 맞죠? 연이자율 6%입니까? 0.06? 끝. 2억 곱하기 0.06은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빼기 1200만 원은 800만 원. 자기 지분 1억. 1억 투자해서 800 벌었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 8%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옆에 거 보니까 6번 문제도 또 한번 해봐야 돼요. 6번. 자, 투자자 갑은 차입 자금을 활용해서 A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한다. A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10%고 동그라미. 대출 이자율이 6%다. 문장 끊어. 6% 동그라미. 현재 갑이 활용하고 있는 대부 비율은 50%인데 만약 대부 비율을 80%로 높인다면 갑의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율은 얼마냐? 얼마냐는 계산해보면 돼. 그런데 계산하지 않더라도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거 있어. 뭐예요? 몇 번이 답이 안 돼요? 자, 총 수익률이 대출 금리보다 크죠? 그러면 답이 안 되는 게 몇 번이야?
어허이. 이런 정의 지렛대 효과 조건이 갖춰질 경우에 남의 돈을 더 많이 갖다 쓰면 쓸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상승했다고 해야지.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얘는 근데 통상은 5번 같은 문제가 나와요. 근데 6번은 한 번 나왔는데 이제 좀 불편한데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돼. 2번 해야 돼. 최초에 대부 비율이 50%라고 했을 때 계산 한 번 하고, 두 번째 대부 비율이 80%로 높아졌을 때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먼저 대부 비율이 50%예요. 총 수익률이 10%고 대부 비율이 50%죠? 그렇죠? 곱하기 대출 이자율이 몇 프로? 6%. 6%. 이렇게. 자, 근데 학계로는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가 많아. 그럼 헷갈리면 둘 중에 하나 소수점 바꾸면 되죠? 요걸 0.5로 바꿔도 되고 요거 0.06으로 바꿔도 돼요. 그럼 얼마가 돼? 요거 0.5로 바꿔볼까? 이렇게?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10 빼기 3은 7이네? 7%. 분모 50이죠? 그러면 7 나누기 50 쳐보면 0.14, 14%가 되겠어요? 그래, 답은 14% 하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은 최초 값이 이랬는데 대출을 80%까지 더 빌린대. 그럼 자기 지분이 20%로 줄은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응? 그러면 어디? 보자. 6, 8에 48, 4.8이죠? 10에서 4.8 빼면 5.2%가 남잖아요. 분모 20%죠? 5.2 나누기 20 쳐보니까 얼마? 0.26? 그러면 26%죠? 최초의 자기 자본 수익률이 14%였는데 26%가 됐다는 것은 몇 %가? 12%가 더 커졌습니까? 그렇죠? 네. 어디 7번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요거는 정리합시다. 자, 7번.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예. 근데 3번 지문은 중요하죠. 3번. 투자 자금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금융적 위험이 발생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5번. 부동산 투자 위험은 투자 기간 동안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구매력의 하락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나요? 됐어요. 저기 5번 보면요. 유동성 위험이라고 나왔죠. 그 유동성 위험 부동산 개발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개발 비용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다. 이게 아니고 요거는 비용 위험이라고 해요. 비용 위험. 유동성 위험은 투자 이론에서 유동성 위험은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 환금성 위험,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는 거. 예,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요. 어디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지고 61페이지 봅니다. 61페이지 45번, 46번. 문제 61페이지. 오늘 했던 것 중에 이제 보니까 어제 이제 했던 거 이어가지고 역시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거리 제곱분의 질량 요거 가지고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레일리는 마찰 계수 뭐 이런 말 없이 그냥 당연히 거리 제곱이지만 허프 이론은 마찰 계수를 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거리가 2km다. 근데 마찰 계수를 2를 주면 2의 제곱이라고 하고 2를 주면 2의 1승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문제 풀이는 어저께랑 똑같고요. 48번 보면요. 48번 이제 아까 제가 요약집 어디 체크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점포 유형과 입지 정도 한번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고, 이제 50번 이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 있는데 50번 문제는 이제 그 버제스 이론을 했어요. 우리 버제스의 동시번호를 보면 1, 2, 3, 4, 5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거. 예, 점이지대, 천이지대, 전이지대. 요거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 있느냐. 또 버제스의 동시번설에 따르면 도심 중심부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증가한다. 또 저소득층 주택지역은 버제스 이론을 이해한다면 고소득층보다 도심 가까이 입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죠. 그 정도 좀 보시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뭐 교통 좋고 양호한 것을 고소득층이 입지한다. 그거. 해리스 울만의 다이심 이론은 큰 도시일수록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개의 중심적인 핵심 전문화된 기능이 있고 또 왜 그러냐.
동종의 활동 등은 유사 활동 등은 서로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지하니까 자꾸 자기들끼리 모이려고 그래. 같은 놈끼리. 다른 놈들은 떨어지고. 네, 그 정도. 자, 이제 부동산 정책 들어가면서 5번, 6번, 66페이지. 5번, 6번은 이제 그 공공재가 나와요, 공공재가. 근데 공공재 관련돼서 틀린 거 고르라고 하면 뭐 거의 여지껏 시험 보면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많은 양이 만들어진다, 과다하게 만든다. 항상 부족하다고 그랬죠? 네, 공공재. 네, 그 정도 보고요. 외부 효과가 있는데 외부 효과는 이제 항상 이것도 거의 나오지, 시험에. 안 빠지고. 근데 일단 외부 효과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나왔던 게 나오는데 물론 제일 잘 나오는 것은 부예부 효과예요. 부예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 지정한다. 부예부 효과 나타나면 너무 과대 생산되니까 정부가 세금과 같은 방법으로 개입을 하면 세금 때리면 결국은 뭐 생산비가 높아져서 공급이 감소하고 그럼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한다. 이게 일단 가장 주가 되겠고 부예부 효과 제거할 때 아까 뭐 지정한다고 그랬죠? 지역지구제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가끔 뒤통수 치는 질문 조심하셔야 돼. 외부 효과는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에 대한 대가 보상이 없다.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이제 그 10번 문제 한번 넘겨보니까 10번에 5번 같은 경우는 예. 그냥 지문 자체는 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외부 효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틀렸다. 이렇게 잡아낸다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4번에 보니까 1번에 우리는 정부 실패란 말을 들어봤어요. 예.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정부 실패 들어봤고 15번 문제는 우리 이제 아까 그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가 뭔지 특히 우리 시험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구분하는 거. 그게 이제 좀 비중이 크고요. 예. 그래서 16번 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한번 지문 하나하나별로 다 답을 달아봤죠? 직접인지 간접인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지역지구제 이런 게 뭐 제일 잘 나온 것은 지역지구제. 어울리지 않는 비효율적인 부예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거다 이거고 19번은 이제 우리 국계법에서 용도지역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도, 관, 농,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여러 번 나왔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 중에서 어떤 지역을 지정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방금 그 표현은, 시험에 나왔던 그 표현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포함된다. 이 말이 이런 표현이잖아요. 안 된다 이거지. 도관, 농자는 서로 독립적인 공간이죠. 용도 지역은 상호 중복 지정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나 용도 지역과 지구는 보좌를 해주는,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용도 지역하고 지구는 중복 지정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 정도. 네. 다음 21번, 22번은 개발권 양도제도 TDR 제도인데 가장 핵심은 개발권 만양도야. 개발권 만양도. 소유권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 하면 안 돼. 두 번째 큰 특징. 정부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발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직접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개발이익 환수 효과를 통해서 간접적인 보상 효과가 나타나게끔 한다. 그게 일단은 주다. 이렇게. 네. 다음 23번 토지 비축 토지은행은 특징 공공이 지금 쓰려고 하는 거 장래 쓰려고 하는 거. 장래 필요로 하는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보다는 강제성을 덜 띠겠죠. 그렇죠? 예.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정신 차려. 예. 정부의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 예. 다음 24번에 2번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권에는 당연히 사회성과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로 인정한다, 상대적 권리로 인정한다. 상대적 권리로 인정한다. 이렇게. 예. 다음 26번, 27번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가격 통제를 해야지 된다.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한다면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그럼 공급자는 돈이 안 되니까 공급 물량을 줄여서 양적, 질적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자도 결국 주택이 부족하니까 초과 수요, 주택 부족에 의해서 임차인의 이동이 감소하고 이중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 일단 이게 핵심 골자고. 그 중에 이제 27번에 2번 지문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임대료 통제 부작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2번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제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싸게 통제해도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므로 나름대로 규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으나 장기로 갈수록 부작용의 문제가 커진다.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다음 28번에 아까 우리 4번, 5번 하면서 제가 뭐 하나 쓰라고 그랬죠. 초과 수요는 어떻게 나타난다? 자, 시작. 비탄력적인 단기보다 탄력적인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 그렇게 묶어서 하자고 그랬죠? 네. 28번 문제 좋아요. 네, 여지껏 물어봤던 이런저런 표현들 다 있어요. 28번 안에. 네. 다음 31번, 32번 보면 임대료 보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번 주 어저께 이제 어저께 안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수업하면서 이렇게 하향 요구랑 묶어서 했던 내용도 그대로 또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아무튼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예. 결국 장기적으로 저가 주택의 공급도 증가한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네. 됐고 이제 34번, 35번 이런 거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34번에 2번 지문을 보니 맨 끝에 무슨 개입이래? 직접 개입이래. 직접 개입. 예, 그게 제일 잘 나오고. 또 5번도 중요한 지문이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면 임차인의 탄력성이 높아지죠. 그럼 이전보다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조세 부담은 더 완화되겠죠. 그렇게.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6번 아까 우리 요약집 보니까 요즘엔 또 시험에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유형들 아까 우리 몇 개 봤잖아요. 뭐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이런 것들 그런 게 또 시험에 제법 잘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몇 가지 체크해 주셨던 거 있어요. 물어봐도 돼요? 순서 바꿔서 물어도 되겠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일반 사업자, 기업형 사업자 몇 호 이상? 몇 년 이상? 근데 그런 건 또 기억을 잘할까요? 참 희한해. 국민임대주택 이상. 중공공임대주택 일반 사업자 몇 년 이상? 8년 이상. 네. 장기전세주택 희한하단 말이야.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데 왜 그런 건 안 헷갈리지 몰라. 희한해. 쉬운 거는 진짜 쉬운 거는 금방 헷갈리고. 아니야. 책 보세요. 칭찬한 거 있어. 칭찬한 거. 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잘하고 있다고. 예. 다음 이제 39번 문제 이제 조세 정가 기착 탄력적임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임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 이제 40번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 장을 더 넘겨서 사실 42번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 아닌 상황에서 조세를 때리면 세금을 나눠서 내기 때문에 임차자 입장에서 부담하는 가격은 종전보다 항상 높아지고 임대인 공급자 입장에서 받는 실질적인 세후 수입도 항상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결국 수요자 잉여 감소, 공급자 잉여 감소, 거리 감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으니까 정리하시고요. 투자 이론에서는 이게 방금 했던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인데 작년에는 지문으로 나오는 문제하고 계산 문제가 동시에 다 떴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계산 문제가 또 나와주면 또 고맙겠지만 아마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어쨌든 둘 다 또 나올 수 있어요. 자주 나오니까. 그러면서 정확하게 사실 계산 문제는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다른 거 없는데 이게 이제 지문으로 나올 때는 정의 지렛대효과, 부의 지렛대효과, 중립적 지렛대효과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나타나면 그게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요거 방금 제가 정리해드린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참 꼼꼼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수업 여기서 마치고 식사하시고 2시 20분에 저번에 그 모의고사 같은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쭉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시 20분에 시작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